2018년 11월 12일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등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 목표물 20여 곳을 타격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역시 이 뉴스를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는데요.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뉴스의 흐름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언론 사이에는 영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왜 하마스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도 자세하게 보도했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전혀 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3명이 사망했다는 것만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의 건물과 그 앞을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가자 지구의 한 여인과 그 뒤를 따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뉴스를 본 한국의 시청자와 신문 구독자들은 당연히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브레드 브리핑에선 왜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못지않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12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공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자 지구 인근 지역 마을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 이스라엘의 아시켈론 도시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이 아시켈론 도시에 떨어져 3명의 이스라엘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오후 4시 43분 또다시 다른 도시인 크파르 아자 지역에도 다급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이어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박격포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스라엘 버스를 폭파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버스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서 곁에 있던 19살의 남자 1명만이 부상을 당했을 뿐이죠. 또다시 오후 4시 49분엔 가자지구 국경 인근 지역부터 5개 마을엔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쏜 로켓포가 날아옵니다. 오후 5시 12분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스데롯의 주택이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의 폭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후 5시 47분 하마스의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모두 300여 발의 로켓포가 가자지구 인근의 이스라엘 마을과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오후 6시 20분 드디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들을 긴급 소집하게 되고 오후 6시 26분엔 또다시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3발의 로켓이 네티봇의 공공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국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군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자지구로부터 날아오는 로켓포가 제발 멈춰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300여 발의 로켓포를 쏘아대는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찾아가서 제발 로켓포 발사를 멈춰달라고 사정하며 설득을 해야 할까요? 오후 6시 37분 드디어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의 공격을 결정하고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하마스의 내무부 감독관 아비 압달라 라피의 사택이 폭격을 당하게 되고요. 오후 6시 47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대중해방전선 대원 2명 사망. 오후 8시 25분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항공기와 탱크 등으로 가자 전역 70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하마스 및 이슬람 지하드 표적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간히 로켓을 발사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의해서 공중에서 처리되죠. 밤 10시 40분 이스라엘 군 당국은 하마스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가자지구 인근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밤 11시 36분 샤르 하네게브 아시켈론 스데롯에서 발생한 34명의 부상자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파편에 다쳐 중상을 입었고 9명은
보호구역으로 달려가던 중에 파편에 경상을 입었고 12명은 정신적 고통에 떨며 대피소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옮기게 됩니다. 밤 12시 18분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시켈론에서 로켓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이 발견되었지만 중태, 40세의 남성과 20세의 두 여성은 파편에 부상, 90세의 여성과 2명의 40세 남성은 로켓이 터진 후 연기를 흡입해서 호흡장애. 새벽 1시 10분 바르질라이 의료센터에는 67명의 부상자가 속속 들어왔고 그중에 27명은 긴급치료를 받은 뒤에 퇴원을 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응급실에 남아있게 됩니다. 새벽 1시 48분 아시켈론의 부서진 건물 곁 돌무더기에 깔려있던 60세의 남성이 죽은 채로 발견되고 새벽 1시 56분 하마스가 쏜 로켓에 파괴된 아시켈론의 한 건물에 깔려있던 남성과 여성이 발견되어 구출되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총 10명의 부상자가 소로카 의료센터로 대피했는데 19살의 청년 남성은 수술을 받아야 했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공포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전 7시 49분 이스라엘의 군 대변인은 간밤에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테러 조직 소유의 건물을 향해서 모두 150개의 테러 표적을 공격했다고 발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사이에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과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을 향해서 300여 발의 로켓포가 날아온 것입니다. 사실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는 일은 이번 11월 12일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졌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준히 로켓포를 발사해 왔죠. 단지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보도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선 금년에 발사된 것들 중에 너무 많은 양의 로켓포가 날아온 것들만 좀 볼까요? 지난 5월 29일에는 70발의 로켓포, 7월 14일에는 174발의 로켓포, 11월 11일에는 17발의 로켓포, 11월 12일에는 300여 발의 로켓포가 날아온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날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낸 로켓포의 숫자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제가 숨이 가쁠 정도로 단 한 차례도 로켓포를 쏘아 올리지 않은 달이 없었으니까요. 왜 이런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날려보낸 로켓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날려보내는 로켓포는 그다지 성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향해 정밀하게 날아가서 폭격을 하는 유도 장치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마스 쪽에서 발사한 로켓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날아올라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켓포는 민간인 지역이든 이스라엘 군부대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랜덤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이렇게 로켓포가 날아오면 시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는 심장 떨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대피해야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15초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30초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45초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1분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아비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90초 내에 대피소로 이동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1분 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역별로 대피 시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했는데 현재는 258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으로는 3,000개의 구역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하면 정말 로켓이 떨어질 만한 곳에만 경보가 울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자지구에서 약 1.5km 떨어진 스데롯이라는 지역은 사이렌이 울리면 뛰어서 15초 내로 달려가 대피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대피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피소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며 그곳엔 며칠 동안 먹고 잠잘 수 있는 비상식량과 구호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잘해 놓았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폭파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로 로켓포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자주 듣는 사이렌 소리라 할지라도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피소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그 공포심이 얼마나 그들의 심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얼마나 공포에 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에도 대피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에 저도 놀랐지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듯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대피 사이렌 소리쯤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만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공포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렌이 울리면 15초 내에 대피소로 뛰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기 마을로 향해 날아오는 로켓포가 자기 집 안방 위로 날아올지, 지금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교실 위로 날아올지, 남편이 타고 나간 버스 위로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테러와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이스라엘 외상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근 지역의 스데롯이란 마을 거주자의 56%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즉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들 중에 3분의 1은 외상 관련 학습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가 두려워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마스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며 그것을 하마스가 원하는 것이며 절대로 이들은 하마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순수한 민간인들은 테러 조직의 하마스와는 다르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랜덤으로 로켓포를 쏘아대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스라엘 군이 대응 차원의 공격을 하는 것만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아픔을 바라볼 때 가자지구의 민간인들과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 조직 하마스와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하마스의 실체를 그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공격은 절대로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민간인들과 가자지구의 민간인들 모두에게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더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제 어디서 로켓포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고막을 찢으며 들려오는 대피 사이렌 소리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수십 년 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들어야만 했던 그 공포의 사이렌 소리를 오늘도 들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예레미야서 30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직접 목격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가자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이 전쟁과 폭격의 공포 속에서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 치유하고 위로해 주어서 오늘 밤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아 지금의 그 끔찍한 경험의 시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심과 연민의 마음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군을 잔혹하고 파괴적인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들이 현상적인 것만 보도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현상적인 뉴스만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이 뉴스와 보도들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들이 평화를 원하는 가자 지역의 민간인들 사이에서 완벽히 사라지도록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하마스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분명히 곤혹스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한데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브레드 브리핑을 자세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실이니까요. 가자지구와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려오는 폭격과 희생자들의 비명 소식을 먼 곳에 있는 이 땅에서 듣고 있자니 그저 가슴이 무겁고 아플 뿐입니다.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